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은 광화문 로타리에서 서대문 로타리 사이, 그중에서 서대문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요즘 서울 역사박물관 바로 뒤가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은 조선의 5대 궁궐,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5대 궁궐 가운데서 야간에도 무료 개방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덕수궁이나 경복궁을 가면 좀 근엄해지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활에 관한 좋은 책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책은 저소비 생활입니다. 어떻게 소비를 줄이면서 그러나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종합청사 바로 뒤편에 여러 식당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식당이 김밥집입니다. 요즘 김값이 올라서 김밥 값도 오르고 또 김밥집 중에 문을 닫는 곳도 생기고 하는 아픈 현실입니다만은 그 김밥집을 다니는 우리 청년 공무원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전략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때는 욜로라 해서 인생 한 번뿐인데 마음 놓고 쓰자 이런 풍조가 있다고들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할 일도 줄어들지만 소득은 더 크게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쓰고 살 것인가, 그것이 저의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이 이겁니다만 일본의 한 여성이 쓴 자기 체험적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전신해서 사는 그 여성의 일상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알기 쉽게 쓰여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져서 누구나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서도 뭔가 품위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수첩에 메모도 하고 굉장히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곤 했지만 이 책을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종이 석 장에 제가 따로 메모를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설명은 이 메모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저축을 먼저 떼고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생활비를 먼저 떼고 나머지 가지고 저축도 할 것이냐 이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먼저 뗍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생활비를 먼저 떼고 나머지 가지고 저축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저축을 먼저 떼고 생활하면 생활이 늘 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의 제언은 저축에 매달려서 계속 돈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해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돈도 쉽게 모아진다. 그러면서 지출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집세 같은 고정비는 계좌이체로 집어넣고 식비 같은 유동비는 현금으로 써라. 그 다음에 한 달의 소비 생활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저는 이걸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월 초에는 빈약하게, 그러나 월 말에는 사치스럽게 살아라. 이것이 이분의 제안입니다. 월 초에는 식료품 구입 같은 최소한의 소비를 하라. 그리고 월 말에는 한 달 동안 참았던 쓰고 싶은 곳, 그곳에 돈을 써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한 달이면 4개 주가 있죠. 구체적으로 첫째 주에는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집에 있는 것으로 살아봐라. 둘째 주에는 집에 있는 것으로 생활하면서도 월말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해라. 월말에 돈도 좀 쓰고 할 계획, 그 계획 자체가 상당히 즐거움을 주지요. 셋째 주에는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기 시작해라. 그리고 넷째 주에는 마음껏 즐겨라. 말하자면 그동안에 참았던 구매를 살짝 풀어줘라. 그 정도입니다. 막 흥청망청 써라.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다음은 소비 줄이기 요령.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날마다 지출 메모를 하라. 오늘은 무슨 돈을 어디에 썼다. 돈 쓰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게 한눈에 보이도록 해라. 그래, 돈 쓰지 않은 날이 늘어나면 자기를 칭찬해 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야 될 물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쭉 써놔봐라. 그걸 쇼핑 메모, 구매 희망 목록, 이걸 써놓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필요 없는 것도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이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집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봐라. 그것이 바로 저소비의 시작이다. 돈을 쓰지 않고 지내는 것은 근력 운동과 똑같다. 날마다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저소비 생활도 매일매일의 습관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데이, 한 달 중에 며칠일지 모르지만 한 푼도 쓰지 않은 날을 한번 체험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없이 산책하기. 우리가 괜히 동네 산책하는데도 괜히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유튜브 들으면 전기 무지하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돈과 카드 없이 가게 돌아다니기. 이게 근육 운동입니다, 여러분. 전단지나 종이봉투로 쓰레기 봉투 만들기. 종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로 수납 아이템 만들기. 지도 앱을 보면서 근처에 가고 싶은 곳 찾아보기. 옷이나 신발 관리하기. 가진 옷으로, 이미 갖고 있는 옷으로 새로운 코디 조합해보기. 이렇게 전부 돈 안 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분은 나는 이런 것으로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고 한 달에 2, 3일이라도 좋으니 영원데이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영원데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청년들도 간혹 하시는 무지출 챌린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이제 챌린지라고 그래서 이벤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생활 속에서 하루에 한 푼도 안 쓰는 날을 한번 정해봐라. 그리고 그게 늘어날 수 있는지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분께 중요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 책의 저자가요. 우리가 흔히 지출을 그러면 돈 쓰는 걸 말하는데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셋으로 구분해봐라. 소비, 낭비, 투자. 자기가 돈을 쓸 때 이건 소비냐, 낭비냐, 투자냐. 그래서 소비는 꼭 필요한 것만 해라. 낭비는 하지 마라. 투자는 해라. 이 얘기입니다. 보통 예금에 돈 묶어두지 말고 이자율이 높은 것, 주식이나 또는 투자 신탁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한다. 효율과 성과를 생각하면서 효율과 성과에 급급하면서 날마다 열심히 일한 적도 있었는데 본인이 그때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더라. 그래서 일상 중에서도 예를 들면 목욕한다든가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런 시간을 충실히 해라. 흔히 일과 취미와 일상의 균형, 워라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해보니까 정답은 없더라. 자기에게 느낌이 좋은 균형이 좋은 균형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분의 제안이에요. 독서를 하고 난 뒤에 청소를 하라. 그러면 독서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 순서를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청소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책이 계속 머리에 떠오른대요. 두 번째는 이분이 글 쓰는 분이니까 낮잠을 자고 나서 글을 쓴다. 그러면
그냥 쉬고 나서 글 쓰는 것보다 낮잠 자고 나서 글을 쓰면 집중이 더 잘 된대.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셋째, 취미를 겸해서 카페에서 글을 쓴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고 더 다양해진대요. 이건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골라서 실행할 수 있다면 돈을 낭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줄어든다. 그렇게 돈에 휘둘리지 않으면 고민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재밌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한번 모두 해보는 게 좋다.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의식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냥 줄이려고 하지 말고 늘리지 않으려고 해봐라. 또 하나는 어디서 10,000원짜리를 20% 할인해 가지고 8,000원에 판다고 한다면 그걸 사면 2,000원을 아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8,000원을 쓴 거 아니냐.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다. 쇼핑을 만약 한다면 날짜를 미리 정해두어라.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자주 보는 쇼핑에 관련된 앱이 있다면 그거 삭제해라. 쇼핑 사이트에 내 신용카드가 등록돼 있으면 그거 삭제해라. 옷 같은 필수품은 소수 정예로 가라.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자주 입던 옷을 찾아서 다시 구매한다면 실패는 없다. 셔츠나 원피스처럼 색상이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옷은 재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겨울용 아우터, 코트나 점퍼나 이런 것은 중고품도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입었던 스웨이드 점퍼 중고품입니다. 속에 호주머니가 하나도 없는 난리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제가 샀던 물건 중에 놀랄 만큼 쓸데없는 물건이 많아요. 그것만 줄여도 소비는 줄지만 품위는 안 줄어들거든요. 각자가 다 그런 지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런 구체적인 지혜가 여기 많이 담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일본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계속 지내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30년 전부터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실질소득 감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축을 줄이고 절약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